자, 여러분 같이 볼게요. 이제 좀 배경식이 필요한 지문들도 있고, 얘는 반반 정도인데, 사실 배경식이라고 해도, 여러분 중학교 때 다 배운 내용들이어서, 배운 내용으로 풀면 되고, 자, 우리가 이제 습관을 딱 들여야 돼요. 수학 공식 같은 건데, 일단락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 얘들아? 토픽 세팅, 주제를 도입하는 단락이에요. 그럼 여기서 주제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또 글 전체를, 일단락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정보인데, 그게 뭘까? 스마트폰의 위치죠. 하고 싶은 얘기는 GPS야, 기지국이야? 기지국이야. 그런 걸 판단하면서 가셔야 되거든. 그러면 GPS가 아니라 기지국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는 그러나 같은 애들이에요.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나 뒤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그러나 같은 애들을 뭐라고 한다? 표지라고 한다고 중학교 때 이미 배우셨거든. 그래서 표지에다가 세모 치면서 가셔야 되는 이유는 왜냐면 표지가 정보 간의 관계를 알려주기 때문에 표지 처리가 안 되면 되게 피곤해지고 표지 처리가 되게 편안해져요. 자, 그러면 실내 같은 경우에는 어려워. 그래서 뭘 활용하겠대? 인적 기지국을 활용하겠대요. 자, 그럼 봐봐. 문제, 프로블럼, 어렵다. 해결 방법은 기지국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추정을 하겠대? 한마디로 얘기하면 추정 범위야. 그 추정 범위는 뭐예요? 원형 지역이야. 어떤 원형 지역이야? 수신됐을 때 그 기지국과 전파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구간 안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기지국 중심, 거리 반지름, 원형 지역. 자, 우리 원의 정의가 뭐였죠? 평면 위에 한 정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배우셨잖아, 중1 때. 맞니? 자, 그럼 봐라, 얘들아. 여기 이 중심점을 뭐라고 하면 돼요? A라고 하고 기지국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기지국에서 수신 가는 거리는 요만큼일 거예요. 다시 수신 가는 범위는 요만큼일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범위고 얘는 R은 거리라고 할 수가 있잖아. 그럼 여기 있는 애들도 거리는 똑같겠죠. 즉 수신 가는 거리에 있는 전체 애들이 다 수신이 되는 거니까 이 기지국 범위 안에 핸드폰 있겠구나라고 추정이 된다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찾으실래? 나 이 찾기에 들어갔어. 그랬더니 요즘은 되게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위치가 바로 뜨네, 이렇게. 그러니? 위치가 바로 떠요. 얘 어딨냐? 얘는 못 찾겠어요. 어딨지, 얘는? 못 찾겠는데, 얘도? 아무튼, 얘 보이죠, 얘네, 지금? 자, 그럼 다시 이제. 봐. 이렇게 찾는다고. 자, 그런데 예전에 어떻게 됐어? 일반적으로 수백 미터, 수키로 이른대. 자, 그러면 너무 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기지국을 이용하게 되면 줄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추정 범위를 줄이는 방법이 뭐야? 기지국 두 개의 중첩 지역을 이용하는 거죠. 그럼 이 단락에서 그런데라고 화제 전화를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라고? 스마트폰 위치는 중첩 지역이에요. 따라서 위치 추정 범위를 줄여서 봐봐, 얘들아. 여기에 이 원의 넓이를 다 추정하러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지국 두 개가 있으면요, 요만큼만 찾으면 되니까 훨씬 유리하네. 됐니, 여기까지? 실제로 사례죠. 통신사에서 통화 끊어지면 안 되지. 해결 방법은 중첩되게 하는 거야. 하지만 여전히 또 한계가 있네요. 기지국 수를 늘린다 한계가 있고, 또 형태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일정 수준이야 줄이긴 힘드네. P는 프로블럼, 문제점, S는 솔루션 해결책, C는 워닝 카우즈, E는 이펙트 결과예요. 이 기호들 잘 쓰십시오. 이 기호가 죄다 뭐냐라고 하는데, 야, 수학의 미적분 기호를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미적분 기호 쓰고 있는 거고 미적분 배우셔서 문제 푸시는 거랑 똑같은 건데, 저 기호가 뭐야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원시인이 도구를 처음 본 그런 느낌을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저기 나와 있는 저 원도 다 기호잖아. 반지름 R. 맞니? 중심점 A. 이게 저 기호는 다 뭐예요? 이러면 진짜 이건 원신 수준인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단락은 그냥 원 끝. 2단락은 원 두 개 중첩 지역에서 찾으면 끝. 된 여기까지. 근데 여전히 중첩 지역도 꽤 넓어요. 그럼 해결 방법이 뭐냐? 3단락에서 그 해결 방법으로 전파의 세기와 거리 간의 관계를 이용할 건데 뭐가 나와 있냐면 공식이 나와 있는데 공식은 문제에서 필요하시면 처리하면 돼요. 지금은 문제 필요에 따라 처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어떻다? 반비례라는 원리가 있다. 세기와 거리는 반비례다. 세기와 거리는 반비례다. 당연하죠. 내가 여기서 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 50m 있는 애는 들릴까 말까? 100m는 안 들릴 것 같고 10m는 들릴 거고 1m 옆에 있는 애다 라고 해버리면 귀청 터질 것 같잖아.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래서 거리와 세기는 반비례야.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뭔데? 전파 전달 환경이 같다고 가정하는 거야. 왜?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도 가정을 통해서 F는 MA 같은 물리 공식 같은 걸 생각할 수가 있잖아. 마찰 때문에 F는 MA가 정확하게 성립하지 않죠. 하지만 핵심이 되는 건 F는 MA에 나와 있는 F, M, A 같은 질량, 뭐 가속도, 힘 같은 그런 요소들이잖아. 얘도 그 요소들을 보자고. 그 요소들은 어떻게 돼? 세기와 거리 비율이라고요. 따라서 세기가 셀수록 거리는 짧아진다요. 됐니? 자, 어떻게 돼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위치 추정 범위를 더 줄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5단락의 예시인데, 자, 여러분 잠깐 카메라 이쪽으로 와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는 거야. 이렇게 똑같이 하세요. 왜냐면 얘들아, 너희가 첫 번째 지문이 되게 어렵다 그랬잖아. 근본적으로 첫 번째 지문과 두 번째 지문은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왜 어렵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이 기술을 연습을 못해서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들아, 두 지문은 근본적으로 똑같아요. 정보량이 좀 더 많을 뿐이야. 첫 번째 지문이. 그런데 첫 번째 지문이 정보량이 좀 더 많다, 적다 차이인데 첫 번째 지문은 많이 어려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장점과 단점인데, 장점은요, 그래도 평균점이 중3보다 공부를 많이 해 있는 상태야. 단점은 그러다 보니까 백지 상태의 중3들보다 때때로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 차이 얘들아. 우리가 지금 몇 등급인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냐면 니네가 지금 전교 1등 하는 게 고등학교 올라가서 계속 전교 1등 하는 걸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결국 뭐냐? 지금 이 시기에는 제일 중요한 건 자세거든. 내가 모르는 거를 받아들이고 하나씩 배워가고 채워가는 자세냐 아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 뭘 가르치고 있니? 1단락은 뭐 하는 단락이라고? 주제를 세팅하는 단락이라고요. 그럼 주제를 세팅하는 연습을 해. 구조들을 그리셔야 돼요. 그럼 주제가 뭐야? 스마트폰 위치 추정이야. 그런데 해보시면 알걸요, 여러분? 첫 번째 지문도 여기까지 풀이 과정 똑같을걸? 첫 번째 지문도 GPS 얘기 나오고 똑같아요. 그런데 얘는 뭐가 달라? 그러나 역접을 통해서 주제를 세팅을 하는데 첫 번째 지문은 스마트폰 위치 추정 어떻게 했죠? GPS IMU랑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호 3개 가지고 했단 말이야. 비콘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얘는 뭐 가지고 하고 있는데? 기지국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지국에 신호 수신 범위,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스마트폰의 위치 추정 범위가 되잖아요. 자, 그럼 봐. 1단락에 나와 있는 약 한 150단어 정도 되는 정보량을 다 처리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냥 하나 그려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우린 뭐로 그렸어? 중1 때 배우셨던 원의 정의로 배우셨죠. 원이 뭐니 얘들아? 평면이 한 정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집합. 그래서 여기 A는 기지국 정점이죠. 자, 그리고 반지름 R이 있는데 반지름 R의 뜻은 뭐였어? 신호, 수신, 가능, 거리고, 그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의 집합이 원이 됐고 그 안에 있는 애들은 뭐가 가능하다? 수신, 가능이 하잖아. 그래서 이 주황색 범위가 뭐가 되는 거야? 수신 범위인데 문제가 생겼죠? 너무 넓어. 해결해야 되겠죠? 좁혀야지.
좁히는 방법은 뭐야? 기지국 중첩이죠. 자, 그럼 이것도 그냥 하고 있지 말고 그리셔야 돼. 사실은 그리셔야 두 번째 문제가 바로 풀려요. 자, 그립시다. 원 두 개 그려주시면 돼. 자, 그럼 봐.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 경우의 수는 네 가지예요. 여기 있는 애들은 신호를 하나도 못 받고요. 여기는 A 신호만 받고요. 여기는 B 신호만 받고요. 둘 다 받는 건 얘란 말이야. 그럼 A, B 기지국의 신호를 받았을 때는 이 중첩 범위가 수신가는 범위가 되니까 훨씬 좁아졌죠. 그러면 좀 더 찾을 수 있겠지. 하지만 여전히 넓다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야.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자 봐. 이 문제 때문에 기지국을 어떻게 중첩시켜서 해결하는데 실제 사례 얘기도 있어요. 자, 사례는 어떻게 됐니? 통화가 끊어지는 것 때문에 해결하려고 중첩 설계를 한대. 알겠어. 근데 한계가 있잖아. 자, 그래서 3단락, 4단락에서 대안을 제시해. 자, 한계가 있으니까 그 대안은 뭐야? 신호 세기와 거리 관계를 이용하는 거야. 신호 세기가 세면 셀수록 비례 기호야. 거리는 줄죠. 물론 제곱이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거기까지 안 물어봤으니까 여기까지만 정리할게. 자, 그리고 이 비율을 이용할 수도 있대. 그래서 이 비율을 이용하는 게 이제 5단락이죠. 그 5단락에서 어떤 비율을 하겠대? 잘 봐, 얘들아. 자,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수학에서? 너무 쉬운데? 얘 이름이 뭐야? 원. 맞니? 얘 이름은 뭐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지? 활골이요. 활골 곱하기 2죠. 이거 넓이 구하라면 구할 수 있잖아, 니네. 얘는 부채처럼 생겨서 부채꼴. 맞니? 그리고 우리가 활이든 아니면 무슨 악기든 여기랑 여기 실로 연결한, 그래서 현이라고 하잖아, 얘를. 이해됐어? 얘는 뭐야? 원의 일부. 호. 그럼 호와 현이 이루는 얘를 뭐라 그래? 활처럼 생겼다고 활골이라고 하잖아. 얘를 넓이 어떻게 구하니? 부채꼴 넓이 구한 다음에 삼각형 넓이 빼잖아. 얘 넓이는 어떻게 구하니, 그러면? 2 곱해서 구하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수학 문제야, 얘들아. 수학 문제라고. 그러니까 정보 처리 도구를 쓰고 있는 거야. 자, 그럼 5단락을 봐. 자, 봐. 원은 뭐야? 면이죠. 여기도 면이지. 자, 거꾸로 가자. 기본 도형. 제일 기본 도형이 뭐야? 중1 때 배워. 점, 선, 면이죠. 그럼 얘들아, 봐봐. 이쪽으로 갈수록 찾기가 쉬워지는 거 아니야? 범위가 좁으니까. 그럼 면에서 이제 어디로 갈 차례야? 그래. 그 다음은? 그래. 이해됐어요? 카메라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선생님. 카메라 이쪽으로. 자, 그럼 봐, 5달라. 뭐라고 되어 있어? 그렇죠. 거리가 같은 지점. 전파 세기가 동일하면 거리가 같은 점. 왜? 전파 세기 동일이다, 거리 동일이다. 그럼 얘들아, 잘 봐. 여기 나와 있는 위치 추정 범위라고 되어 있는 건 뭐로 바뀌었어? 이제 면에서 선으로 바뀌었죠. 자, 얘 이름이 뭐라고? 중2 때 배운다고. 얘 이름이 뭐야? 현인데 두 원의 무슨 현? 그렇지, 공통현이라고. 그럼 공통현을 알고 있으니 우린 뭐 할 수가 있어요? 트리플 S 합동을 구할 수가 있잖아. 반지름 공통현. 됐니? 트리플 S 합동이니까 아무 점이나 찍어봐. 뭐가 같아져? 거리가 같죠. 아무 점이나 찍어봐. 거리가 같죠. 즉 신호 세기가 같다, 거리가 같다. 우리는 위치 주정 범위를 선으로 좁힐 수가 있었잖아요. 세기가 같으면 어디 위에 있어? 이 위에 있다고. A, B에서 세기가 동일하게 측정이 됐어. A, B, 예를 들면 내가 이제 핸드폰을 찾으려고 이제 와이파이 신호를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5칸, 여기가 5칸이면 여기랑 여기랑 같은 거리에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뭐라고? 공통현이 된다고. 그러면 이 공통현에 해당하는 직선만 찾으러 다니면 되잖아. 근데 그것도 귀찮은 거야. 더 좁힐 수 있으면 좋겠지. 내 빼고 대답한다.
자, 이제 뭐가 됐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을 위치 추정 범위라고 했는데 더 좁힐 수 있어? 뭐로 좁힐 수가 있어? 내 빼고 대답해. 뭐로 좁힐 수가 있어? 처음. 됐어? 답 나왔네. 몇 번이겠어요, 그러면? 그래. 다시 한번 설명한다. 보세요. 자, 우리는 봐봐. 기지국이 3개면 3개의 원을 만들 수가 있지. 맞니? 그럼 3개의 원에서 거리가 같은 한 점으로 찝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 다 필요 없고, 봐. 지금 얘는 뭐야? 자, 뭐라고? 원형에서 뭐로 줄인 거야? 선으로. 그 다음 뭐로 줄인 거야? 점으로. 그럼 그 점만 찾으러 가면 되잖아요. 스마트폰 찾으러.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정답 1번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니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쉬워. 그치? 그러려면 뭘 이용해? 도구를 이용하는 거야. 자, 하나 더 가보면, 잠깐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선생님, 카메라 이쪽으로. 이름이 내가 지금 헷갈려. 나르코스인가 에스코바르인가 있어요. 아마 넷플릭스에서는 나르코스라는 이름을 썼을 거고, 실명이 아마 에스코바르일 건데, 이제, 유튜브니까 상관없나? 아무튼, 약을 파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콜롬비아에서. 그럼 미국 이제 그 마약 단속반이 얘를 잡으려고 어떤 장면이 초반에 딱 나오냐면, 얘네가 항상 이렇게 비행기를 띄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직의 보스가 위성통화하는 순간을 기다리는 거야. 위성통화가 찌링하고 여기서 하면은 얘가 신호를 딱 받았잖아. 그럼 봐봐. 이 신호가 여기까지 온 걸 딱 봤을 때 얘는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이 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신호를 딱 받았을 때 얘는 이만큼 원 안에 있다고 추정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지상팀한테 딱 무전을 때려서 지상팀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 갑자기 차를 가지고 왁 달려. 차를 가지고 왁 달려. 그럼 봐봐. 여기서 신호를 딱 해보니까 거리가 예를 들면 이만큼으로 추정이 됐다고 치자. 그러면 이 원에 있는 거야. 자, 그럼 2점으로 추정이 됐네. 그래서 하나를 더 보내요. 그럼 여기서 추정을 해봤더니 여기인 거야. 그럼 여기가 얘가 있을 곳이, 이게 바로 삼변 측량이야. 이 삼변 측량은 언제 발명을 했냐면 1차 세계대전 때 전쟁하다 발명했어요. 발명. 100년 전에 발명한 거야. 100년 전에는 박사들이 했던 거를 니네는 지금 중2, 3딸이들이 배우고 있는 거야. 그만큼 인류 지식은 굉장히 빨리 발전하는 건데, 여러분이 1차 세계대전 때 막 참호전이 막 심했다는 건 알고 있잖아. 그럼 봐봐. 막 전선이 복잡한 거예요. 그럼 이쪽에 있는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애들이 아무튼 막 고착돼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봐봐. 얘네들 어차피 다 보병이니까 사실 전투력이 크지 않아. 근데 여기 뭐 대대붕인데 갑자기 포탄이 꽝 하고 쳐맞았어요. 그럼 봐봐. 화력은 다 뭐야? 포탄이야. 그러면 포를 타격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쏘는 줄 알고 얘를 타격을 할 거냐고. 그런데 이걸 누가 발명한 거야. 왜? 빛은 초속 30만이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0에 수렴했겠죠. 시간이. 그런데 초속은 얼마냐? 빛 초속이래. 음속은 얼마냐? 소리 속도는 얼마야? 초속 360이니? 아마 그쯤 될 거야. 그럼 계산하기 편하게 뭐 350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관측을 한 거야. 야, 너희한테 들렸을 때 어떻게 됐어? 번쩍하고 포탄 빛이 확인된 뒤로 5초 뒤에 꽝 하고 소리가 들렸어야면 어디쯤 떨어져 있어? 1.5km 반경에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다 타격을 하니?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너희는 어떻게 들렸어? 10초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10초? 그럼 3km. 그럼 3km 반경이니까 이쯤 있겠네? 라고 얘네가 추정을 해내는 거야. 그럼 봐라. 타격할 지점이 여기 아니면 여기로 나오지. 원을 하나 더 쓰면 되겠지, 이제. 그래서 야, 너희는 어쨌는데? 물어보니까 우리는 1초 정도 걸렸던 것 같아. 야, 그럼 여기네. 여길 때려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삼변 측량이 된 거야. 됐니? 저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건 배경지식을 알고 계셔야 되고, 왜냐면 아까 풀었었던 그 지문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방금 설명한 게 얘들아, 이게 2014학년도 출제됐었고 이게 6년 뒤 이렇게 출제되는 건데 이게 삼변 측량을 한 거잖아요. 됐어? 삼변 측량의 결과
어디가 단말 위치가 돼? P가 단말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국어가 아니야. 원의 교점을 구하는 거잖아. 원의 교점 언제 배워? 중3 수학에서 다 배우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렵다고 표현하는 건 간단한 거야. 중3 수학이 안 되거나 의지가 없거나 또는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거 배우시기만 하면 금방 뚫려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3변 측량 기법이면 위치는 어디라고 측정이 된다고? P라고 측정이 된다니까.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다시 이제 앞쪽으로 이제 아까 풀던 거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해서 이 문제 답 나왔고, 자, 이제 볼게요. 자, 아까 이게 1단락의 주제이자 원리였죠. 한 기지국의 전파 수신력으로 추정한 스마트폰의 위치 추정 범위는 뭐랑 같니? 기지국의 수신 가능 지역과 같았죠. 2번. 자, 당연하죠. 뭐 신호가 주고받으면서 영향 받겠지. 2단락의 원리로 나왔었던 거 확인되셨을 거고, C는 커즈 원인, E는 이펙트 결과입니다. 제가 세모 치는 거는 둘의 관계를 알려주는 이 따라에다 세모를 친 거야. 자, 3단락의 원리는 뭐였어요? 정비례가 아니라 반비례였잖아. 당연하지. 라는 신호가 거리가 멀어질수록 작아질 거 아니에요. 야, 당연히 뭐든 영향을 주겠지. 탐번 끝이네? 그러니까 쉬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쉬운 거예요. 한 6분 컷, 4분 컷, 4분 컷 나는 그런 수준이야. 여기까지 필기됐니? 잘 정리하시고. 자, 그러니까 지금 수업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복습 영상을 꼭 보고 완전히 소화해서 오셔야 돼. 그래야 수업을 따라갈 수가 있잖아. 자, 그리고 추가적인 과제에서 또 벌어지는데, 자, 또 여기서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고 어려운 친구는 이해라도 하세요. 복습을 통해서 과제로. 근데 할 줄 아는 애들은 놀고 있으면 뭐해. 빨리빨리 끝내버리고 고2, 3 때는 국어 고민을 안 해야지. 그러면 걔네들은 과제까지 내주는 거야. 여기부터 더 심화 과제를 내줄 건데, 선 심화 과제는 어려운 것 같아. 일단 수화부터 해. 아시겠죠? 선생님 심화 과제는 힘들고 과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초 과제였으면 좋겠어요도, 그래서 수준별로 나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필요한 게 심화 과제인지 기초 과제인지 아니면 그냥 복습 수준의 과제인지 좀 이따 얘기해 주시면 그에 맞춰가지고 과제로 나갈 거고.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할 건데요. 1번 아까 얘기했죠? 2단락의 문제였잖아. 그렇지. 통화 끊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서 중첩을 해결했죠. 자, 3단 그 다음에 한 스마트폰 신호가 두 기지국에서 동시에 수신이 된다면 수신 가능 영역이 존재한다. 그래. 그 중첩이라는 게 뭐야? 중첩이라는 게 뭐야? 통시 수신. 2단락 원리 가지고 지금은 1번, 2번 털었다는 게 보이고. 자, 3번 선지. 자, 세기가 다르면 세기가 셀수록 거리는 가깝겠지. 이게 3단락, 4단락에 나와 있는 핵심 원리잖아요. 자, 그러면 4번을 골라야 되는데 왜 4번을 못 고르고 하냐면 그리라니까. 그리는 문제예요. 자, 그리시면 여러분 봐. 자, 이게 스마트폰 기지국 하나일 때 위치 추정 범위라고 하자. 스마트폰 2개일 때 위치 추정 범위라고 하자. 자, 보세요. 두 중심의 거리가 요만큼이에요. 두 중심의 거리가 요만큼이에요. 자, 봐라. 중심 거리가 여기는 길고 작죠. 그러면 중첩 넓이는 어떻게 돼? 여기서는 좁아지고 여기서는 넓어졌잖아. 이해됐어? 거리가 멀수록 어떻게 돼? 조금만 중첩된다고요. 4번이라고. 그리면 간단하게 4번 끝나잖아.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이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연습을 할 건데 정보를 처리하는 도구는요, 지금처럼 그림을 이해해도 돼. 됐니?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림 설명으로 갔어. 자, 그러면 봐. 이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 그림도 이해가 되셔야죠. 그리고 봐. 얘도 이제 아까 그 지문을 연장선에서 본 건데, 자, 여러분이 1, 2단락만 요약을 한번 해볼래요?
카메라를 이쪽 끝으로 한번 잡아주세요. 그러면 아마 여기까지 잡힐 것 같긴 해. 그쵸? 잡히나요? 니네가 1, 2단락을 요약을 해봐. 아까 20페이지 풀었던 거 있잖아. 안 풀었어? 1, 2단락 요약해봐, 얘들아. 아니면 구조도를 그려보세요. 사실 좀 더 정확하게 구조도야. 자, 여러분 잠깐 고개 들어볼까? 얘도 똑같이 주제는 뭐야? 대답해봐, 얘들아. 지문 보면 대답해봐. 그렇죠. 스마트폰의 위치 추정인데, 자, 3단락을 보니까 1, 2단락하고 3단락 이유가 또 주제가 세부적으로 좀 다르네요. 어떻게 다르니? 1, 2단락은 스마트폰의 어떤 위치 추정이고 3단락부터는 어떤 위치 추정이야? 너무 쉬운데? 누가 얘기했어? 뭐라고? 시옷. 그 다음에 뭐야? 그래. 실외, 실내잖아. 어떻게 요약하면 돼? 1, 2단락은 스마트폰의 실외 위치 추정이요. 3단락부터는 실내 위치 추정이어야. 자, 그럼 봐, 얘들아. 뭐를 추정한다고? 위치요. 그럼 1단락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는 무슨 정보야? 위치 정보죠. 맞니? 해봐, 요약. 최선을 다해서 하신 다음에 고개 드시면 아주 쉽고 깔끔하게 돼 있어요. 선생님, 애들 간식종이 받으셔가지고 이쪽 와서 애들 간식 좀 담아주세요. 여기 간식 좀 담아주세요. 네, 담아서 주세요. 요약도 한 사람? 번쩍 손. 요약하고 있죠. 최선을 다해서 요약을 하세요. 야, 근데 희한해, 얘들아. 너희가 평균적인 고2보다 잘해. 품절이래요. 일단은 딸기라떼가 몇 잔이야? 5잔? 그럼 딸기라떼 빼고 해주세요, 일단. 아니요, 그냥 딸기라떼 빼고 해주세요. 네. 아니요, 그냥 일단 딸기라떼, 딴 데서 알아서 주문할게요. 딸기라떼 빼고 주세요. 카메라래. 다 담을 이쪽으로 주세요. 요약 끝난 사람. 빨리 요약해, 뭐해. 그러니까 알아서 해. 뭐든 좋아요. 얘들 어차피 틀려야 돼. 자꾸 이제 틀리는 거를 걱정하시고, 내가 들어가서 너 틀렸다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해, 스스로 교정하시면 되고, 요약을 하세요. 뭐라도 하세요. 뭐라도 좋으니까 뭐라도 하셔야지 실력이 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지금 처음이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익숙해지고 편해지면 그때는 너무 편해져.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될 때 한번 뚫고 극복하고 넘어가셔야지, 이게 적당히 타협하다 보면 끝이 안 나요, 여러분.
네. 딸기 라떼는 어떻게 할까요? 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 딸기 라떼 5잔. 왜 좋아하는 거지? 지금 전체 몇 잔이에요, 지금? 그럼 6잔 주문했네요. 그러니까 6잔 주문한 거네요. 딸기라떼 5잔? 맞아요. 딸기라떼 5잔? 자, 이쪽으로 옵시다. 자, 얘들아. 글을 읽는다는 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검정색은 기본이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냐면 주제가 뭐지? 라는 생각이요. 주제는 뭐니? 스마트폰의 위치요. 다시 한번 뭐라고? 위치요. 그러니까 위치에는 2개가 있다고 분류했으니까 위치, 절대위치, 상대위치를 잡아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단어 뜻이 머릿속에 아직 개념이 안 잡혀서 그런데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플러스 기준이 고정되어 있다면 절대적이에요.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데 마이너스 기준 고정이면 그걸 상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위도 경도는 전 세계 누구나 고정된 기준이에요. 상대 위치는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뭐 서울을 갈 거야. 그러면 서울의 어디까지는 내가 있는 지점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상대적이고 기준이 고정돼 있다 절대라고요. 그래서 봐봐. 위치에는 뭐뭐와 뭐뭐가 있다 2개 분류해 놨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절대 위치를 다시 또 상대 위치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특히 내가 아까 설명했었던 기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도 경도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고정된 기준이고 특정 위치는 기준이 고정 안 돼 있다는 이런 어휘력이 들어와 줘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달락으로 가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실외냐 실내냐 정보 분류하고 있잖아. 한 편이 또 알려주고 있고. 그럼 여러분 문제 풀 때요. 얘를 한 호흡으로 털어내는 게 아니라 1, 2달락만 가지고 한 호흡으로 먼저 털어야죠. 실내 위치 추정 기술이니까. 실내 위치 추정 기술은 2가지가 있다니까. 절대와 상대. 이제 너무 쉬운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얘들아. 2달락에 절대 위치를 추정하는 건 어떤 기술이죠? 보면 알걸?
읽어봐. 뭐야. GPS. 상대 위치는 IMU인데 원리는 뭔데요? 전파 신호지. 맞지? 그러다 보니 오차 누적은 없어요. 장점이니까 플러스로 해놓을게. 하지만 초기 전파 지원 같은 마이너스, 또 터널에서 못 받는 마이너스 단점이 있죠. 반면에 IMU는요, 센서로 속도 가속도 측정 계산하다 보니 오차 누적이 생기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지. 됐니 여기까지? 자, 이걸 읽어내는 거야 얘들아. 이걸 읽으셨어요? 그러면 카메라 저 따라와 볼게요. 내가 그 힌트를 다 줬어 얘들아. 자, 무슨 얘기냐? 최상위 정보는, 그래, 최상위 정보인 주제는 스마트폰의 위치 추정이고, 자, 그럼 위치를 어떻게? 차상위 정보인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뭐하모로? 절대적인 위치와 상대적인 위치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럼 봐봐. 그러면 절대 위치를 측정하는 기술은 뭔데요? GPS 기술이야. IMU 기술이야. 원리는 뭔데요? 위성 신호야. 원리는 뭔데요?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계산이야. 장점은 뭔데요? 오차 누적이 없대요. 단점은 뭔데요? 자, 봐. 위성 신호를 받으니까 신호를 못 받는 뭐가 있겠어? 초기 오차가 있겠죠. 또 신호를 받아야 되니까 터널에서 안 되겠죠. 그러면 그건 그대로 얘의 장점이죠. 자, 반대로 얘는 계산을 해야 되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오차 누적 생기죠. 맞니? 그대로 얘 장점일 거 아니야. 끝났니? 여러분, 이게 능력이라고. 이거 가지고 두 문제가 바로 풀려요. 안 어려워요. 근데 왜 자꾸 어렵다고 느끼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기술적인 연습을 못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 아직은 어휘력이나 머릿속에 개념이 안 잡혔거나 경험이 부족해서인데, 어쨌든 잘 버텨보시고, 제가 사실은 여러분 이 평가원 기출 지문들은 한 문제가 1억이에요. 문제 개발비만 여러분 지금 5억짜리 쓴 거고 여러분 10억짜리 문제를 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들이, 이 지문들은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게 최고거든. 그러니까 최악이 뭐냐면 잘못된 방법으로 얘를 그냥 풀어가지고 답이 다 기억나버리고 흘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랑 공부하실 때는 저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확실히 소화가 되는 애들만 끌고 가고 싶은 건데, 여기까지 일단 되셨습니까? 필기 다 했니? 자, 지문 돌아가지 마. 얘만 가지고 두 문제를 바로 풀어요. 자, 카메라 이쪽으로 올게요. 그럼 봐, 얘들아. 자,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는 상대 위치야, 절대 위치야. 그렇죠. 여기는 마이너스 기준 고정. 마이너스 기준 고정은 상대 위치. 자, 상대 위치는 GPS야, IMU야. 너무 쉽게 선지 보이잖아요.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힘들고 헷갈려,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 2, 3, 4 비코는 모르겠는데요. 3달러 안 읽었으니까 넘어가 볼게. 5번 선지 보세요. 자, 끝났네. 이게 IMU의 원리잖아. 초기 위치 기준 계산해서 구하는 게 IMU잖아. 그럼 봐봐. 문제 푸는데 왜 자꾸 어려움을 느끼냐면 주황색만 읽어내면 답이 나와. 검정색을 봐봐. 근데 검정색을 읽을지 말지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주황색 판단을 할 수 있어야 쳐낼 거 쳐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랑 연습할 거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저번 주까지 경제를 좀 했었잖아. 배경지식적인 측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야? 이렇게 검정색 글씨 중에서도 주황색 글씨를 찾아내는 기술적인 연습. 그리고 그 풀이과정, 사고과정을 제가 파란색 같은 걸로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끝. 됐니 여기까지? 필기 다 하셨나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여러분 전파 신호를 주고받는 건 IMU였어? GPS였어? GPS죠. 근데 봐.
GPS는 오차 누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봐. 얘는 뭐야? GPS의 일부 내용을 섞어 놓은 거죠. 그래서 얘는 오답을 어떻게 만들었어? 일부 내용을 섞은 거야. 이걸 섞은 거를 여기로 들어가서 찾으려고 하면요, 안 보여요, 잘.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가지고 재처리해서 오는 거야, 표처럼. 그래서 그 2번 선지 볼게요. 자,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차가 커진다. 이걸 우리는 오차 누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용 시간에 따라서 커지니까 이게 누적이라는 단어잖아. 오차 누적되는 건 GPS IMU야. IMU라니까. 그리고 위성 신호는 또 GPS야. 그러니까 또 내용 섞어 놓은 건 1, 2번 선지예요. 여기까지 됐니? 자, 3번. IMU는 순간적인 오차가 발생하지만, 아니죠. 순간적인 초기 오차는 누구 발생이야? GPS지. 또 섞어놨잖아. 보정할 수 있으면 GPS 쓰면 되죠. 5번인데 오차 누적이라는 문제의 원인이 뭐야? 속도가 속도 계산하다 보면 오차 누적이라서 정답 5번 끝이라고. 자, 혹시 이 20페이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수업 이해되면 됐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복습을 잘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교재 드린 거에 집에서 다시 한번 풀고 다시 한번 저랑 똑같이 손복습 하셔야 돼요. 혹시 놓치는 게 있으면 영상으로 다시 보고 와야 돼. 이게 돼야 돼. 왜냐하면 정말 중요하고 좋은 지문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얘들아, 이게 너희가 되게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 너희가 되게 잘하는 건 맞아. 근데 벌써 나는 어떤 문제점이 보이냐면 니네 벌써 지쳐있어, 지금. 이게 언제부터 사단이 나냐면 고2, 고3 되면서 사단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학군지의 장점과 단점인데, 학군지의 장점은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거. 학군지의 단점 뭐냐면 공부 체력은, 평생의 공부 체력은 정해져 있어. 근데 사람마다 달라. A라는 애는 100을 할 수 있고 B라는 애는 1000을 할 수 있거든. 근데 문제는 중학교 때는 남들보다 조금 더 시키는 게 쉬워요. 난이도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 욕심 때문에 니네를 엄청 시켜놓잖아. 문제는 뭐냐? 고등학교 올라갈 체력이 다 떨어가지고 퍼져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너희가 지금 학원을 막 다니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비정상이고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풀거나 근본적인 해결. 그래서 공부 텐션을 지속하거나 공부 텐션을 올려갈 수 있는 뭔가를 내가 고1, 2, 3 때 찾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고2, 3 때 다 무너져요. 그래서 항상 이게 벽차가 이렇게 꼬꾸라져. 그 느낌이 지금 있거든? 내가 여러분한테 장점과 단점 항상 얘기해 주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장점은 뭐냐? 아까 오후 수업에는 평균 고2들이 수업을 들었고 똑같은 지문으로. 지금 평균 중3이 듣는데 니네가 훨씬 잘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집중력이나 체력이 훨씬 약해 보여. 중3인데. 왜 그러냐면 너희를 어릴 때부터 계속 학원 뺑뺑이를 돌려놨을 거야. 그게 고2, 3 되면 되게 치명적으로 여러분이 체력이 저하가 되는, 집중력이 저하가 되는 이유가 되는데, 습관적으로 공부할 때는 집중을 하고 쉴 때 딱 쉬고 뭔가 이 습관이 딱 굳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간식을 주는 건 뭐냐? 그때 리프레시 확 하고 수업 집중할 때 확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자, 넘어가서 이제 벌써 두 문제 답 나왔어. 됐니? 자, 그리고 봅니다. 이제 여기서는 어떤 기술을 써? 비콘 기술을 쓰겠대. 비콘 기술을 쓰겠대. 비콘 기술을 쓰겠대. 비콘 형 앞에 다치지 말고 그냥 봐. 비콘을 지금 5번 얘기했잖아. 그럼 3단락 주제는 비콘이거든. 자, 그럼 비콘이 뭐냐? 1. 고정 설치돼 있어요. 2.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내요. 자, 제가 넘버링 하는 기준이 있어. 서술어야. 설치가 되었다. 서술어 1번. 신호를 보낸다. 서술어 2번. 자, 그럼 봐. 고정 설치, 신호를 주기적으로 주고받는데, 근데 얘들아, 어떤 신호가 포함되어 있어? 식별번호, 위치번호. 놓쳤다, 야. 포함되어 있다. 서술어 2번. 신호를 주고받는다. 3번. 여기에 2번, 그 다음에 여기 3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얘도 실생활이야, 얘들아. 자, 봐. 내가 아이패드를 찾아야 돼. 자, 여기 있는 건 알겠어. 문제는 뭔지 아니?
몇 층에 있는데. 그쵸?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 와이파이 봤더니 예를 들면 여기가 뭐 5층이고 6층이고 여기가 7층이고 뭐 여기 5층이라고 해봐. 그럼 찾을 수 있겠지. 신호가 7층에서만 잡히면 어디로 가면 돼? 7층. 신호가 5, 6, 7층 다 잡히는데 6층 게 제일 세게 잡히면 어디로 가면 돼? 6층. 이해됐어? 그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되니? 비콘들은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내지만 비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 봐. 뭐라고 돼 있어요? 동일한 세기를 보내지.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해져. 장애물이 많으면 아 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 장애물이 막혀있으니까 세기는 약해지겠죠. 다섯 번째로 일리는 뭐야? 신호 세기에 관련된 원리요. 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사단락 잘 보세요. 비콘을 이용하는 방법엔 뭐뭐뭐가 있대? 크게 세 가지. 근접성 기법과 삼변 측량 기법과 마지막 위치지도 기법인데 자, 너무 쉬운 질문을 한번 내가 할게요. 글의 주제가 뭐였다고? 위치 추정. 아까 글도 위치 찾으려고 그래프 그리고 그림 그렸지. 자, 그러면 질문. 더 쉬운 답변 하면 돼. 근접성 기법에 따르면 스마트폰 단말기 위치는 뭐랑 똑같아요? 대답 좀 해봐. 뭐랑 똑같아요? 보고 얘기해. 단말기 위치로 정한대. 뭐를? 그래, 비콘 위치가 단말기 위치래. 두 번째, 삼변 측량 기법은 한 단어 찾아. 뭐가 비콘 위치야? 뭐가 단말기 위치야? 뭐가 단말기 현재 위치예요? 교점이요. 뭐의 교점? 세 원의 교점이요. 됐니? 자, 마지막 물어볼게요. 위치지도 기법은 뭐가 단말기 위치예요? 카메라 이쪽으로 올게요. 찾아, 빨리. 찾고 요약해. 자, 1분 찾아도 못 찾겠으면 없는 거겠지. 없을 수도 있어. 있으면 찾아서 쓰시고 없으면 1분 동안 찾고 없으면 넘어가시고 요약하세요. 요약 다 한 다음에 고개 들고 내 거 보고 정리해. 여러분이 요약하고 고개 들고 베껴요. 뭐라도 하고 베껴야 돼. 그래야지 실력이 늘지 그냥 베껴버리면 아무것도 안 늘어요. 왜냐면 봐봐. 그냥 베꾸는 거 저번 주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한 문단에 1분 드릴게요. 자, 기억. 위치지도 기법의 위치가 어딘지 찾아 쓰시고 없으면 넘어가세요.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한 문단에 하나씩 요약하세요. 1분씩 요약하세요. 그러니까 답만 냈다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니라고. 근데 이제 답 내고 좋아하는 그 회로
그게 딱 이제 잼민이 회로거든. 근본적으로 다 뚫고 가셔야 되고, 그게 안 되시면 되게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잼민이 때 안 좋은 습관으로 공부를 이상하게 놓으면 문제가 되는데, 내가 비아냥거리고 비하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중학교 때 서울대 선생님을 만날 일이 없어요. 왜냐면 일단 서울대 나온 선생님은 중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면 생각을 해봐. 예를 들면 손흥민이 초등학교 축구부를 가르치는 게 쉬울까? 프로 선수를 가르치는 게 쉬울까? 압도적으로 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지방 한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학벌이 좋거나 공부를 진짜 잘했거나 진짜 머리가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기가 진짜 힘들어. 그래서 니네는 아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이 전국에서 입시가 꼴찌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교육이 중학교 때 막 그래서 해가지고 좋은 고등학교로 보내는 거에만 초점이 되어 있어요. 서울 대치랑 많이 달라, 분위기가. 그래서 자꾸 드리는 얘기인데 여러분 되게 잘하고 있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선배들보다. 저 안 잡으셔도 돼요. 저쪽 잡고 계셔도 돼요. 애들 판사하면서 들으라는 건데, 얘들아,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수업을 다 소화를 해야지 맞았네 동그라미 아무 의미 없다니까. 국어 객관식 문제 맞추는 건 진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OX 하는 그 습관은 딱 초등학교 수준, 고2, 중학교 1, 2, 3 내신, 솔직히 근데 너희 내신 A 못 받는 애는 거의 없을 거야. 그런데 A 내신, 중학교 A 내신이 되게 대단한 것 같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중학교 학생들 내신 하면서 뭐 가끔씩 어머니 중에 한 분은 B 나왔다고 나한테 난리를 치시는데,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얘기하기 싫은데 너무 모르셔서 그래. 중학교 때 솔직히 공부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런데 이게 부모님들은 뭔가 약간 통제 욕구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해서 보상 심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학원을 보내서 좋은 성적 나왔어. 아, 내가 애를 잘 가르쳤어. 아니라니까요. 아니야. 목적이 서울대지, 목적이 의대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나는 전문가고 부모님은 고객인데 고객 말이 맞지. 그러니까 이 시장이 완전히 왜곡돼 있어요. 개판이야. 근데 부모님들 설득을 못해. 왜 설득을 못하냐면 솔직히 얘기해. 부모님 중에 진짜 공부를 잘하시는 부모님들은, 그리고 튀어있는 부모님 내 말을 다 이해를 하세요. 공부를 못하셨어도 튀어있으면 말을 이해하세요. 근데 나이 먹으면 다 꼰대가 돼. 막혀. 또는 공부를 잘해보지 못해서. 그럼 무슨 얘기? 내가 얘기를 해도 몰라 그냥. 어쩌겠어. 나는 그냥 돈 받는 장사꾼인데 결국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소비자가 해달라는데 해야 돼요. 그런데 다행인 건 돈은 부모님이 내시지만 진짜 소비자인 여러분은 알아먹을 애들은 알아먹어요. 걔네들은 어김없지. 걔네들은 보통 전교 1등이에요. 걔네들은 보통 원하는 대학 거의 다 골라갑니다. 그러면 이 반의 운영 목적이 뭐야? 내가 좀 모자라도, 내가 좀 부족해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선생님한테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얘가 어디가 좀 모자란 애였어도요, 돼버려요. 되게 웃겨요. 그래서 그냥 환경이 제일 중요한 거야. 왜 좋은 대학 가야 되는 줄 아니? 니네 주변에 멀쩡하고 괜찮고 영리하고 대단한 애들을 모아놓으면 나도 그냥 힘 안 들여도 걔네처럼 하고 있기 때문이야. 환경 때문에 좋은 대학 가는 거야.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 나와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져. 서울대생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장점은 능력적으로나 뭔가 기회를 받는데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공부밖에 모르는 샌님이라고들 생각을 하고, 아, 저 새끼는 존나 노잼 막 이런 걸로 생각을 하니까 인생 사는 게 너무 좀 퍽퍽해지고 무미건조해지고 때때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뭐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이쯤 되셨으면 이해하셨죠? 필겠니? 자, 보세요. 지금 보면 실내, 실외 나눠놨고요. 실내는 비콘 기반의 기술인데 일단은 고정시켜 놓겠대. 왜? 5층인지 6층인지 찾아야 되니까. 두 번째, 내가 얘기한 대로 5층, 6층인지 7층인지 식별 정보를 신호마다 같이 보낼 것이고, 왜 동일한 신호를 보내야 되냐? 신호 세기와 거리를 환산하기 위해서. 세기가 달라져 버리면 거리로 환산이 안 되잖아. 그래서 동일한 세기를 보내서 세기에 따른 거리로 환산하기 위함이요. 그러면 세 가지 기법이 있어. 근접선, 삼배측면, 위치지도. 설명이 굉장히 많은데 글의 주제인 단말기 위치 뭐냐고. 비콘 위치. 세 원의 교점. 위치지도 기법은 단말기 위치를 찾으셨나요? 못 찾으셨나요? 찾은 사람은 손? 못 찾아야 정상이에요. 왜 이렇게 냈을까? 처리하지 말라는 거야, 얘들아.
잘 들어야 돼. 너희가 고1 교과서, 고1 교육청 문제, 고1 모의고사, 특히 일반고 고1 내신이면 내 말이 별로 안 와닿을 건데 자사고 고1 내신, 고2 고3 수능 문제 풀면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이제 답 나옵니다. 저것만 가지고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아까 누가 물어보더라고. 감각이 있는 거야. 3번. 또 이제 좋아하겠지? 좋아하셔도 돼요. 근데 왜 3번인지가 중요한데 이제 답할 수가 있어. 봐봐. 자, 글의 주제는 뭐라고요? 글의 주제 뭐라고요? 스마트폰의 위치요. 자, 아까 얘기했죠. 근접성 기법은 스마트폰 위치가 어디였다고요? 너무 쉬운데? 근접성 기법은 스마트폰 위치가 어디였다고요? 그래, 비콘이라고요. 얘는 기억 얘기예요? 근접성 기법 얘기예요? 정답 3번 끝이라고 그래서. 너무 쉽지 않니? 너무 쉬운 거야, 얘들아. 자, 아까 이제 친구들끼리 묻는 거 좀 이따 저도 알려주세요, 뭔지. 제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물어봤어, 괜찮아. 물어봐도 돼요. 됐니, 여기까지?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들아. 잘 봐. 자, 비콘 여러 군데서 신호를 받을 수가 있지. 그런데 세기가 셀수록 거리는 가까워지는 거 맞죠? 맞니? 그러면 거리가 가까울수록 신호 세기가 센 애니까 여기서 신호 세기가 제일 센 애는 누구예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신호 세기를 환산하면 라고 했을 때 가까이 있는 애들이 크게 들을 거고 멀리 있는 애들 작게 들을 거 아니야. 신호 세기가 셀수록 거리는 가까워지는 거고, 자, 비콘을 중심으로 신호를 보낼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 있는 애가 있고 여기 있는 애가 있어. 자, 신호 세기를 1번의 경우로 받을까 2번의 경우로 받을까? 능지 이슈야. 자, 1번이야 2번이야? 뭐라고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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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가락 해봐, 손가락. 손가락으로 해봐, 빨리. 막 이러지 말고 빨리 정확하게. 괜찮아. 하나 골라, 빨리. 너 나한테만 이러고 있으면 되잖아. 이러고 있어, 나한테. 야, 정면 봐, 정면. 옆에 보지 마. 정면 봐. 정면 보고 이건지 이건지 빨리 해봐. 자, 여기가 비콘이에요. 단말 기치가 A랑 B야. 신호 세기가 100이고 50일까, 50이고 100일까? 야, 손가락 이렇게 들면 이렇게 들지 말고 옌지 정확하게 딱 꽂아. 딱 꽂아. 빨리 꽂아, 빨리. 하나 딱 꽂아야 돼. 정답 둘 중 하나야, 빨리 꽂아. 아니, 아까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세기가 셀수록 거리는 가까워진다야.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이해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골라봐. 1번이야, 2번이야? 세기가 셀수록 거리는 가까워진다. 1번이지. 됐어? 그럼 봐봐. 이 거리는 뭐라고? 반지름으로 환산이 되잖아. 그러니까 원을 그릴 수가 있지, 이렇게. 이해됐어요? 됐니? 탐 나왔네? 자, 그럼 봐. 세기가 센 애는 누구야? 반지름이 거리, 즉 반지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리가 가까운 애들이 1번, 2번, 3번 순으로 세기가 약해지겠죠. 됐어? 그러면 그 중에서도 제일 신호가 센 애의 비콘을 위치로 보겠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근접성 기법이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P는 뭐야? 그래, 삼명측량이야. 1번 선지 그래서 바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1번 선지를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지문 내용을 이해했냐 못했냐거든.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어려운 게 정상이고. 좀 이따가 이제 수준 한번 파악해보고 과제 같은 걸 챙겨드릴게요. 자, 그럼 봐, 이제.
근접성 기법은 뭐야? 비콘 1이야. 3변 측량은 P야. 당연히 다르죠. 세기는 1이 제일 세다 그랬지. 됐니 여기까지? 왔잖아. 다 끝났잖아. 자, 그리고 이제 3번은 4번하고 같은 선지예요. 뭘 물어봤어? 장애물 위치에 따른 변화를 물어본 거야. 자, 아까 그럼 3단락 원리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자, 봐.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이 막으니까 세기는 실제보다 작아지면서 거리는 실제보다 작게 환산이 되겠죠. 실제보다 멀리 환산이 되겠죠. 세기와 거리는 반비례니까. 맞아? 그런데 실제 거리는 장애물이 없는 상태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실제로는 장애물이 없으니까 세기는 어떻게 될까? 세지겠지. 그럼 거리는 어떻게 돼? 더 가까워져야 되겠지. 됐니 여기까지? 어려운 거 아니야 얘들아. 중학교 그냥 과학 수준이야. 끝났네 그러면. 비콘 3는 거리, 반지름이 더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그러면? 더 작아져야죠. 거리를 환산하면 반지름이니까. 그럼 P보다 더 당겨져야죠. 실제 위치는. 그 정답은 몇 번이야? 3번이야. 됐어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끝. 자, 그래서 내가 풀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기존의 방식으로 풀면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실 텐데 지금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풀었어? 기술적인 연습으로 풀었어. 그럼 쉬워져요. 자, 고생들 하셨고 영상 잠깐 끊겠습니다. 자, 주제가 뭔지 잡자고요. 인터넷 검색 엔진인데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 글 전체를 관통해 봤더니 사실은 두 단어를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의 뭘 얘기하고 싶을까? 이제 여러분이 지금 해주실 일이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뭐 해주시면 되냐면 네이버에다가 베이노라고 치는 거예요. 검색어 조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블로그와 유튜브를 한 번씩 이렇게 습관적으로 눌러주시고 예. 유튜브 영상 보는 게 과제인데 또 구독이 안 돼 있더라고 항상.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꼭 빠짐없이 눌러주시는 거 알죠 여러분? 자, 이렇게 인터넷 검색 엔진은 검색을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찾아서 화면에 보여주는데 자, 가끔씩 이제 제가 1등일 때도 있고 여기 서울대 의대 졸업하신 강남의 AB 성형외과 대표 원장님 베이노 원장님께서 1등이 될 때도 있는데 언제일까? 성형 시즌은 이제 수능 끝나고요. 수능 끝나고는 내가 이제 꼬라박고 여기 올라오시는 거거든요. 자, 그럼 봐. 누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되잖아. 그럼 그 대표적인 항목이 뭐가 있다? 중요도와 적합도야. 그래서 글의 주제는 뭐야? 다 까먹었지.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글의 주제는 뭐라고요? 그래. 내가 제일 먼저 올라오려면 여러 가지 항목인데 그 중에서도 중요도랑 적합도라고요. 됐니? 자, 그럼 여러분 2단락에서도 중요도, 3단락에서도 중요도, 그리고 4단락에서는 하지만 5단락에서는 적합도네. 자, 그럼 봐 얘들아. 일단은요 5단락에서 적합도 가지고 한 단락을 만들었잖아. 이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아마 흐름을 잡아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요 2단락, 3단락, 4단락을 가지고 중요도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5단락 하나 가지고 적합도를 만들었으면 세 문제면 애들아 분량상 얘가 한 문항 설계겠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5단락의 주제는 적합도야. 적합하다는 게 뭘까?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결정이 된대요. 첫 번째, 단어의 빈도. 자, 첫 번째 요인이니까 cause 1, C1. 두 번째, 단어가 포함된 웹페이지의 숫자. 세 번째, 웹페이지 글자 숫자. 그래서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적합도는 높다. 다른 웹페이지 수가 적을수록 적합도는 높다. 해당 웹페이지 글자 수가 적을수록 적합도는 높다라고 뒤쪽에 지금 인과관계로 나왔을 거라고. 이러면 한 문제가 풀리거든?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풀렸다니까 이제 한 문제가. 여기까지 했어? 한 문제 바로 풀려 그러면. 자,
보세요. 자, 다른 웹페이지에서 안 다룬다? 셋 중에 뭐야? 해당 단어가 포함된 다른 웹페이지 숫자가 적다죠. 요인 C2가 적다면 높죠, 적합도. 두 번째, 주제가 간략하다. C3, 해당 웹페이지 글자 수가 적다. 간략하게 설명했다. C1, 해당 단어가 많이 나온다. 정답 5번 끝이라고요. 자, 무슨 잘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인데 카메라 이쪽으로 와볼게요. 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회로는 연습하면 뚫려요. 카메라 이쪽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얘들아, 일단락 주제는 뭐야? 웹페이지에 뭐가 상단 노출이냐는 거야. 자, 똑같이 가야 돼요, 얘들아. 항상 여러분 그냥 막 풀지 마시고, 왜냐면 틀리는 게 무슨 이유가 있어? 어차피 틀릴 걸 왜 풀어요? 그럼 맞출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야 되고, 맞출 수 있는 방법을 배우셨잖아. 어떻게 배우셨어? 일단락은 뭐 하는 단락이야? 주제 단락. 일단락 주제 세팅 단락이야. 자, 그럼 웹페이지 상단 노출을 시키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야. 자, 첫 번째 주제 뭐라고요? 중요도. 자, 두 번째 주제 뭐라고요? 적합도. 자, 그럼 여러분, 적합도는 이거다. 지문에 명시적으로 안 나왔는데 충분히 여러분이 경우의 수를 따질 수가 있어요, 얘들아. 자, 아까 우리가 연습했던 표처리야. 자, 자, 웹페이지 상단에 노출시키려면 그 해당 웹페이지, 노출시킬 해당 웹페이지가 있고 다른 웹페이지가 있겠지. 맞니? 자, 그러면 해당 웹페이지와 다른 웹페이지를 놓고 봤을 때 적합도가 높다는 건 무슨 뜻일까? 적합도의 요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 해당되는 단어.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지문엔 명시적이지 않지만은 해당 단어가 있으면 무슨 단어도 있어요? 해당되지 않는 단어도 있죠. 되니? 경우시 이렇게 네 가지거든? 얘들아, 이게 여사건이라는 개념이야.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이동할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봐봐. 또는 뭐 할 수 있어? 이동하지 않을 확률도 있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맞아? 봐. 이동하거나 이동하지 않거나잖아. 그럼 내가 10번을 이동한다고 치자. 이동하지 않을 경우가 10개 중에 2개. 그러면 10개 중에 몇 개는 이동을 하겠어? 그래. 이게 여사건이야. 자, 그래서 얘를 해당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고 해당 사건에 나머지 여자를 써서 여기를 여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럼 봐라. 여사건의 확률을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1에서 해당 사건의 확률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뭐가 나와? 여사건 확률이 나오지. 자, 이동할 확률은 이동하지 않을 확률 1에서 0.2 빼주면 0.8 나오잖아. 여기까지 됐니? 아무것도 아니고 굉장히 쉬운 거예요. 됐어? 자, 이제 수학 개념, 확률 개념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되긴 하는데 이제 차차 저랑 설명하면서 배우실 거고. 자, 그럼 마찬가지야. 해당 웹페이지가 있으면 나머지는 다른 웹페이지지. 여사건이라고. 해당 단어가 있으면 나머지는 다른 단어지. 여사건이라고.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적합도가 높아지려면 해당 웹에 해당 단어가 많이 들어와 있어야 되겠어요? 적게 들어와 있어야 되겠어요? 해당 웹에 해당 단어가 자주 나와야지 적합해. 안 나와야 적합해. 니네 검색을 했어. 그 웹페이지에 해당 단어가 자주 보여야 적합한 웹페이지겠어요? 그 단어가 안 보여야 적합한 웹페이지겠어요? 상식적으로 대답해. 상식적으로.
적합하다는 게 뭐야? 이 정보가 많아야 적합하니, 적어야 적합하니? 자,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마. 제발. 머리 굴리지 말고 쉽게 물어볼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희가 커피를 먹으려면 한솥 도시락으로 가야 되니? 스타벅스로 가야 되니? 그래. 그럼 봐봐. 야, 스타벅스에 샌드위치 팔아, 안 팔아? 팔지. 한솥 도시락에 샌드위치 파는 것 같아? 잘 모르겠어. 그러면 봐. 자, 봐. 한솥 도시락은 밥 종류를 많이 팔잖아요. 하지만 샌드위치 팔 수도 있겠지. 먹는 걸 파는 데니까. 자, 그런데 최소한 커피는 어디서 많이 팔겠냐? 스타벅스에서 많이 팔겠지. 그럼 비슷한 거라니까. 자, 하나 더 질문할게. 너희는 공부하러 백화점에 가니? 스터디 카페에 가니? 그래. 자, 그 얘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너희가 이 동네 사니까 물어볼게. 너희가 쇼핑을 할 거면 여기 2호선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여기 사거리로 와야 돼요? 여기 신세계 있잖아. 여기 롯데백화점 있고, 여기 롯백 있고, 신백 있잖아. 너희가 쇼핑을 하려면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와야 돼? 여기지. 왜? 물론 여기는 신백, 롯데백화점도 있지만, 물론 여기 학원도 있지만, 학원이 밀집된 것도 여기잖아. 공부를 하려면 이쪽으로 온 거고, 너희 지금 여기 있잖아. 이해됐어? 자, 이제 질문할게. 해당 웹페이지에 해당 단어가 많을수록 적합도가 높을까? 적을수록 적합도가 높을까? 많을수록이지. 지문에 나와 있잖아요. 단어가, 자, 해당 단어의 빈도가 많을수록,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적합도가 높다고.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안 된 것 같은데? 자, 이쪽으로 올게요, 다시. 자, 이쪽으로 올게요. 자, 그럼 봐, 여러분. 해당 단어가 다른 웹페이지도 많으면 자, 지금 우리는 이 웹페이지가 적합한지 아닌지를 따지고 있다니까? 그럼 이 웹페이지가 적합하려면 해당 단어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자, 다른 웹페이지에서도 많이 다뤄. 그럼 이 웹만 특별하게 적합할까? 딱히 그렇지 않을까? 그래. 그러면 다른 웹에서는 해당 단어가 적게 나와줘야죠. 그런데 이 웹페이지에서 막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면 해당 단어도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웹페이지의 정보량 자체는 많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전체 정보량은. 전체 정보량은 적으면 해당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게 좋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제가 필기했어요. 자, C1은 뭘 얘기하는 거야? 얘야. 해당 앱에 해당 단어 빈도가 많이 나오는 게 좋다. C2 요소는 뭐예요? 해당 단어가 포함된 웹페이지, 즉 다른 웹수가 적은 게 좋다야. 세 번째, 뭐라고요? 해당 웹페이지의 글자 수, 해당 웹페이지의 데이터 수가 C3 적은 게 좋다고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문제, 5번 선제 그대로 들어와 있잖아. 여기 잡고 계시면 돼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 다른 웹에서 흔히 다루지 않는데. 자, 5번 선제 그대로 옮겨볼게. 다른 웹에서 흔히 안 다룸. 이게 얘잖아. 다른 웹에서 해당 단어를 잘 안 다루잖아. 맞죠? 필기하고 있니? 자, 두 번째. 주제가 간략해야 된대. 자, 내가 해당 단어를 주제로 썼겠지. 그럼 주제가 간략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해당 단어 포함한 전체 정보량이 적다죠. 하지만 뭐는 많이 나와줘야 돼? 그렇죠. 주제 관련 단어는 해당 단어는 많이 나올수록 좋다고요. 됐어? 그래서 정답 5번 끝이라고. 이제 이해돼요? 그러니까 봐봐. 이게 이해가 왜 안 되는 건 안 되냐면 첫 번째는 지문에서 중요한 걸 못 잡아서야. 중요도 적합도야. 두 번째, 적합도를 잡으셨으면 요인이 3개였어. 1번, 2번, 3번. 근데 이거를 줄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 수학 확률 통계로 처리했어야 돼. 아까 원 그렸듯이. 아까 원에서 면보다 선보다 점이 더 정확했잖아. 3변 측량 기억나니? 똑같아. 너희 수학에서 배운 거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돼. 너희 어차피 확률 통계 다 해야 되는 세대거든? 확률 통계에서 해당 앱이냐 다른 앱이냐, 해당 단어냐 다른 단어냐, 2 곱하기 4가지 칸 경우의 수가 생기잖아요.
그럼 네 가지 칸 경우의 수 중에 얘는 높을수록 적합할 거고 얘는 낮을수록 적합할 거고 얘는 낮을수록 적합한 거니까 그걸 언어적으로 바꿔서 물어보고 있고 한 문제 정답 5번 바로 나왔잖아. 이걸 왜 강조하냐면 자 카메라 이쪽으로 와볼게요. 자 니네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회로가 지금 안 뚫려서 그런데 저랑 하시면 뚫려요. 자 이 단락을 볼게.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중요도가 그래서 뭐냐고. 이때 중요도가 기록되는데 아니 그래서 중요도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 단락은 정보가 하나도 없어. 중요도가 뭔지 읽어야 되는데 중요도에 관련된 정보 하나도 없잖아. 그럼 넘어가. 그럼 봐. 중요도는 중요성이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뭔데? 링크 분석 기법. 링크 분석 기법이 뭔데? 자 뭐냐. 웹페이지 A의 값이 있어요. 자 이거를 수식으로 쓸게. 자 1번. 웹페이지 A 값을 저는 라지 A라고 해볼게요. 2번. A를 링크한 각 웹페이지들로부터 받는 값의 합이래. 자, 이거는 진도를 나간 애들이 있고 안 나간 애들이 있는데 혹시 수열 배운 사람? 오케이. 그럼 수열 기호로 쓰면요. 시그마는 다 더한다는 뜻이야. 안 어려워. 그냥 수학에서 배우면 돼. 1항부터 n항까지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첫 번째 링크된 웹에서 받는 값을 스몰 a1이라고 할게. 두 번째 링크에서 받는 값을 스몰 a2라고 할게. n번째 링크에서 받는 값을 스몰 an이라고 할게. 전부 다 더한 값을 라지 a.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다시피 뭐라고? 라지 a의 값은 뭐라고 했어? a를 링크한 각 웹페이지들부터 받는 값의 합이다. a를 링크한 각 웹페이지로 받는 값의 합이다. 근데 봐. 줄글이 편한 것 같아요? 수식이 간단해요? 수식이 압도적으로 간단해요. 객관적이고 편안하고 압축되어 있고 내용 의미도 간결해. 그래서 아까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위치 구할 때 원 그려버리면 끝나는 걸 1단락을 다 읽고 있잖아. 원 2개 그려서 중첩적 구하면 되니까 2단락을 다 읽고 있잖아. 이해됐니? 점 하나 찍으면 되는 걸 마지막 단락을 다 읽고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읽었으면 이 얘기를 하는 거를 처리하셔야 되고 이걸 처리하는 방법이 아까까지는 문단별 요약, 구조도 그려보는 건데 얘는 이런 식의 수학적 도구로 구조도를 그리고 있잖아. 아까는 원 2개, 선, 점으로 그렸고 얘는 이런 수식으로. 자 그럼 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해? 세 번째로 A 받은 값은 균등하게 나눠진다가 세 번째야. 그럼 나누면 어떻게 나눠? n개로부터 받았으니까 n개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보재. 실제로 어떻게 돼? A의 값이 4일 때 어떻게 나누겠대? 2개 링크돼 있으면 2씩 나눠준다고 여기에 예문까지 나와 있죠. 됐니 여기까지? 결국에는 뭐야? 여기에 나와 있는 150단어가 풀이과정 3줄로 처리가 끝나요. 근데 니네가 그래도 상당히 영리한 게 자꾸 댐핑인자라고 하더라. 4단락의 주제는 댐핑인자죠. 왜 그러니? 자 보시면 두 웹페이지에 2씩 보내진다며. 근데 두 웹페이지가 실제로 받는 값은 2 곱하기 댐핑인자니까 아 4단락 주제는 댐핑인자고 댐핑인자가 뭔지 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렵다고 한 거야. 근데 니네는 이게 소화가 되는 거 보니까 대단한 친구들인데 잘 봐요. 댐핑 인자는 주어는 사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읽다가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을 비율이래. 그러면 얘만 뜯어놓고 보면 댐핑 인자는 뭐처럼 보이냐면요. 이동할 확률이야? 이동하지 않을 확률이야? 이동할 확률이야? 이동하지 않을 확률이야? 그래. 이동의 여사건의 확률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따위로 얘기를 해놓으면. 근데 낚은 거예요. 왜 낚았냐? 자, 가령 그 비율. 여러분, 이 지문에서 유일한 비율은 얘야. 이걸 지시어인 그 비율로 받았으니까 무슨 비율이야? 이동하지 않은 비율이죠. 이동하지 않은 비율이 몇 퍼센트? 20%. 20%는 얼마야? 0.2요. 전체 확률은 얼마야? 1이야. 거기에서 뭐 빼면 0.1을 빼면 0.8 나오네. 어머나 어디서 뭘 뺀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전체에서 여사건 즉 이동하지 않을 확률을 빼줬고 그게 무슨 확률이 되는 거야? 이동할 확률이 되는 거지. 수식 필기 했니? 결국 댐핑 인자가 얼마야? 0.8. 댐핑 인자가 얼마야? 0.8. 댐핑 인자는 이동할 확률이니 이동하지 않을 확률이니? 얼마 부리지 말고. 이동이야? 아니야? 자, 이동이다. 손가락 하나. 이동 아니다. 손가락 2개.
훌륭합니다. 천재들이네요. 됐냐 여기까지? 자 그럼 답 나왔죠. 자 댐핑인자는 뭐라고? 이동할 확률. 2번 끝. 됐어? 이런 문제였다고요. 그러니까 말장난친 건데 이 말장난친 걸 뚫어내려면 뭐 하셨어야 돼? 여기 나와 있는 그 가령 이런 세모를 잘 치셨어야 된다고. 됐어? 좁히고 집중 처리. 자 근데 이해가 쉽지 않아요. 이거 솔직히 고3들 줘야 이해를 해. 일반고 고1 평균은 잘 이해 못하고 일반고 고3 1학기쯤 돼야 이해하기 시작을 해요. 부지런히 하세요. 됐니? 필기도 하셨고 벌써 두 문제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가야 돼. 한 문제 풀면. 자 마지막 문제인데 마지막 문제는 너무나 쉽고 간단한 문제예요.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 자 봐. 중요도 몇 들어왔어? 16 들어왔대. 자 이제 균등하게 보내주는데 몇 곱해서 보내줘요? 댐핑인자 0.5 곱해서 보내주니까 A에 들어가는 건 8 들어왔죠. 자 2에서 B로 0.5 곱해서 8 들어왔는데 4씩 쪼개지고 0.5 곱해주니까 얼마 들어와? 2 들어와죠. A의 값은 2개 더해서 10 들어오는데 틀렸죠? 자 A가 B와 D로 받는 거는 D에서 8, B에서 2 받았는데 당연히 같지 않죠? 됐냐 여기까지? 계산 다 했어? 네? 계산이요? 중요도에다가 댐핑인자 곱해서 보낸다고. 중요도에다가 댐핑인자 0.5 곱해서 보냈다고. 링크가 돼 있으면은 2로 쪼개서 보내준다고. 그래서 4 더하기 4, 4 두 개로 쪼개서 보내준다고. 그러면 4 곱하기 0.5니까 2 더하기 8, A의 값은 10. 됐니? 필드 다 됐어요? 계산할 수 있겠어? 그래, 덧셈 뺄셈 곱셈 나눴으면 한 6번 하면 되잖아. 초등학교 2학년도 해. 곱셈 배웠으니까. 됐어, 여기까지? 됐어? 집에 가서 계산해보면 돼요. 안 어려워. 그런데 고3들이 이 문제를 틀린다고.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거 드리는 거야, 지금. 근데 얘들아, 이게 회로가 잘 안 뚫려 있어요, 고3들도.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회로를 뚫어놔버리면 되게 편해지는 거고. 필기 다 됐어? 자, 그러면 하나를 사실은 더 그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3번 볼게요. B에서 A로 링크가 끊어지면. 그럼 아까처럼 똑같이 여기서는 16에서 16 곱하기 0.5, 8 들어왔죠? 16에서 16 곱하기 0.5, 8 들어왔죠? 8 곱하기 0.5, C로 4 들어가겠죠? 자, 그럼 뭐라고 돼 있니?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지면, 야, 왜 같겠냐? 8에서 4 보내주는데. 됐니? 자, 그 다음 봐봐. 2에서 A로의 링크가 추가됐다고 쳐볼게요. 그냥 계산 다 하시면 돼. 자, 그러면 봐. 자, 지금 16에서 몇씩 쪼개줘? 8씩 쪼개서 보내줄 거 아니야. 0.5 곱할 거예요? 4 들어오겠죠? 0.5 곱할 거예요? 4 들어오겠죠? 자, 4 들어온 B를 2씩 쪼개줄 거 아니야. 다시 0.5 곱하니까 얼마 들어오니? 1 들어올 거야. 1 더하기 4 더하기 8이니까 얼마 나와? 13 나와요. 자, 그럼 B의 중요도는 얼마였어? 4죠. 맞니? 자, 근데 이제 마지막 계산해 볼게. 자, C에서 2로 링크만 추가해서 마지막 다 구해 봅시다. 이게 시키는 대로 계산하면 돼. 자, 봐. 2로 16 들어왔죠? 나간 어차피 2개니까 8씩 쪼개주면 되죠? 댐핑자 곱해서 보내줘야 되니까 댐핑자 곱해주면 4 들어왔죠? 댐핑자 곱해주면 4 들어왔죠? 자, B는 2씩 쪼개서 보내주겠죠? 2에다가 댐핑인자 0.5 곱해서 1 들어오니까 C에 들어가는 건 4 더하기 1에서 5 들어오겠죠. 정답 5번이죠. 됐어? 그냥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잘 하시면 돼. 이건 집에 가서 하시면 되겠어요. 자,